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기준입니다. 자, 쌍가로 1번, 가로 1번 볼게요. 하나의 대지가, 할 때 대지 동그라미 하세요.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라고요? 330입니다. 330 이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라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330 이하여야 되고요. 상업지역에 띠 모양을 띠는 얼마라고요? 그때는 660 이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하나 이상이 660 이하이다. 이것이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 나올 때는 330하고 660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계산 문제 나올 때는요. 여기 다 적용을 딱 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럴 때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의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별, 용도지역 등등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줄거세요. 가중 평균한 값이다. 여기까지만. 그 밖에 건축자는 가장 넓은 면적인데 이것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폐율과 용적률만 시험에 나와요. 가중 평균이다. 자, 그 공식 보니까 가중 평균한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분의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플러스 땡땡땡땡 FN 플러스 N. 이거 언제 외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건폐율 있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제가 풀게 해드립니다.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아시겠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연면적은 뭐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 텐데,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저를 봐요. 이렇게. 건축물이 이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만약에 경관지구고, 이쪽이 고도지구다. 또 셉니다, 얘가. 이럴 때는 건축물 전부, 대지 전부 뭡니까? 고도지구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뭐라고요? 바로 고도지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방화지구, 요거는 방화지구. 자, 이래 있다. 방화지구는 건축물만 해당하죠. 그죠? 똑같이 그려보면, 요렇게. 이쪽이 똑같이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돼 있죠? 이때는 방화지구니까, 방화지구. 이쪽이 방화지구. 자, 방화는 건축물에 불나죠. 그죠? 건축물만 전부면, 이거 아니에요. 건축물만 전부 뭐요? 방화지구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3번입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등 걸쳐 있다. 뭐라고요? 그 전부. 그가 바로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요게 만약에 방화벽이다. 방화벽이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각이다. 각각이죠. 이쪽은 경관, 이쪽은 그대로 방화지구도 하면 된다. 4번,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어디에요?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1번 대지. 대지는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죠.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 걸친다. 무조건 각각. 녹지지역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너랑 나랑 각각. 아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줄.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 고도지구와 방화지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건축물이 있다면, 없을 때는 무조건 각각. 뭐라고요? 각각이라는 것.
쌍가리 2번.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밑에 박스 보니까요. 1번 일단 동그라미 하세요.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하세요. 법령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조례가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조례가 제정, 개정.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가정하자고요. 이런 형태를 이런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른 줄거세요. 건축제한, 건폐율 및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때는요. 왜? 뭐 때 법률이 갑자기 제정되는 바람에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가 또 바뀌는 바람에 새롭게 만드는 바람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바뀌는 바람에 부적합하게 되었어도 동그라미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재축 또는 대수선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고요. 자, 잠깐 방금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미리 이걸 나눠드립니다. 자, 다 하셨죠? 자, 1번 같이 봅니다. 1번 국토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입니까? 몇 번? 3번 그죠? 맞는 것들 넘어갈게요. 맞는 것들은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은 무슨 관리? 그렇죠. 생산이고 보전관리죠. 생산관리가 아니고 보전관리 지역 해야 되겠죠. 2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볼 수 있는 경우 몇 번? 그렇죠. 5번이죠. 이거는 틀린 거 봐야 되겠죠. 1번 농공단지는 아니죠. 2번은 틀린 것이 농림지역의 연접판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3번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어항택산전 다 같이 시작. 어항택산전 어촌어항법 항만법 택지개발촉진법 산계법 그 다음에 전원개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법은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 마찬가지로 계획관리가 아니고 도시지역 연접이고요. 자, 이렇게 3번 다음 중 조례로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구는 몇 번? 3번이죠. 1번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2번 자연친화지구는 국토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4번은 뭘로? 그렇죠. 4번은 개특법으로 집단친화지구는 개특법으로 5번 개발지정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으로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3번 지문이 요거 말고 뭐가 남아도 다 조례야.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몇 번? 5번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 뭘로 할까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러죠? 예,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니죠. 자, 저를 봐요. 5번은 저를 보세요. 요거는 바로 방금 했던 거 있잖아요. 했던 거 330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자, 요거를 지금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를 봐요. 여기 보세요. 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푸는 방식은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다 풀려요, 문제가. 먼저 우리가 상업지역의 띠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림이 자, 이러한 땅이 있는데 도로 접해 있다. 이렇게. 이럴 때 걸쳐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상업지역의 띠 모양이 이런 모양 아니죠. 이 도로가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 가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자, 도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써 있어요.
여기 없으면 일반 상업지역. 또는 뭐 여기다 중심 상업지역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이죠. 그죠? 모양이. 밑에는 일반 상업지역, 뒤에는 용도지역이 다른 것. 그러니까, 띠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 상업지역 띠 모양 그러면 이런 모양.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얘는 660 이하, 얘는 하나가 무조건 33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그 문제는 오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아니니까 같이 볼게요. 자, 가운데다가. 자, 5번. 대지로 조성된 1000제곱미터에,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렸겠습니다. 점 얼마라고요? 1000. 전부 1000인데, 1000제곱미터 토지가 그중 700은 2종 일반. 예를 들어, 이쪽이 2종이요. 2종 일반. 얼마라고요? 700. 이고, 나머지는 1종 일반. 1종 일반. 300이죠? 300이에요. 이럴 때,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대지면적분의 F1 곱하기 하지 말았겠지, 그죠? 일단 얘는요, 용적률 구하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일단은, 용적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가 뭐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연면적 곱하기 100이에요. 자, 용적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 분자만 구하라. 그런 말을 분자만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합하면 돼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면, 자, 먼저 보세요. 이럴 때 가로원에 보니까 각각 150%. 무슨 말입니까? 앞에 2종 일반 주거가, 저를 봐요. 요 2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 몇 프로? 150%. 일단 적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 그러니까 100. 1종이죠, 1종 전용 주거의 용적률, 얼마에는? 용적률은 100%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 따로따로 구해서 합하면 되잖아요. 자, 700이죠? 700이잖아요. 그러면 700은, 얘는, 자, 700, 150%죠? 150%는 얼마죠? 700분의 x 곱하기 100 하면은 일단 x가 나오겠죠,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얘는 100%는 얼마죠? 300분의 얼마야? y 곱하기 100 하면 하여튼 y값 나오겠죠? 그러면 x하고 y값을 합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를 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뭡니까? 여기에 있는 연면적 x하고 여기에 있는 연면적 b를 합한 것이 요거다. 그죠? 결국은 얘를 구하라. 그죠? 얘를 구하라. 그 말이잖아.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700에 150% 얼마예요? 얼마? 1050. 300에 100% 얼마요? 300이죠. 얼마 더 하니까? 1350이죠? 끝. X값이 얘는 분명히 1050이 나올 것이고, 얘는 얼마예요? 얘는 분명히 300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 다 집어넣고 하고, 잘한다 그러면 이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구하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라. 무조건. 시끄러! 아시겠죠? 편하게, 쉽게. 그래서 5번은 답 몇 번? 4번이죠? 자, 6번을 지금부터 푸세요. 6번. 자, 저를 봐요, 이제. 자,
이런 문제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다 똑같이. 자, 그러면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똑같죠? 자, 1000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것이 상업지역 띠 모양이면은요, 모양만 그리고 하는 방법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1000이죠? 알았어요. 1000이고요. 자, 1종 일반이 800. 일단은 이쪽이 1종 800. 자, 2종이 200이죠. 200. 어때? 둘 다 330 이하. 맞죠? 그죠?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600, 400이면 이 문제는 오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연면적이 1200이네. 저를 보세요. A 플러스 B가 C잖아요. C가 먼저 주어져 빼면 될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는 3이야. 그럼 3 빼기 2는 1이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연면적하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연면적을 더하니까 얼마라고 총? 1200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다음에 자, 밑에 자, 조례에서 자, 일종 일반 주거지의 용도는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 여기에 아까 말한 여기에 용적률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얘는 주어질 겁니다.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얼마죠? 얼마요? 200%. 그 분명히 얘는 아까 했듯이 얘는 용적률이 바로 200%이다. 그러니까 하는 그 형식을 요거랑 똑같이 해라. 안 까먹게. 그러면은 쓰면 돼 이제. 자, 200에 200% 얼마요? 400이죠. 400. 1200 빼기 400. 800이죠. 800. 자, 800에 몇 프로가 800이야? 100%죠. 뭐 얼마나 쉬워. 정답 100%.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용적률 계산공식에 넣어가지고 이것도 봐. X는 800분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푸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 물론 또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끝. 자, 넘깁니다. 이제 76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1절 시설 먼저 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기반시설인데 자, 간만에 한번 써봅시다. 오늘 아까 쓸래도 안 썼는데 너 멀리 가지 말고 봅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자, 종류 줄여가지고 용도 지역 했죠, 그죠? 또 용도 지구를 했고 또 용도 구역까지 했죠, 그죠? 얘를 지정 또는 뭐요? 변경하는 거 들어있죠. 다만 우리가 책에는 용도 구역이 개, 시, 수, 도, 입인데 입은요 계획까지 포함해서 라고 나오는 걸 미리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죠. 기반 시설 뭐하고요? 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도 있다. 세 번째,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고요. 네 번째,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끝.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자, 여기다가 요거만 하나 딱 썼을 뿐인데 지금 두 개가 없어요. 그렇죠? 개, 시, 수 들어있고 여기 밑에 입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아니까. 자, 요것들 용도지역 오늘 했고요. 용도지구 했고 다 했습니다. 요거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하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입안 결정 절차를 밟아해라.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지정된 걸로 보겠다.
지정된 걸로 보지만 효력 발생은 좀 다른 개념이죠. 결정 이후 지정되면 고시하면은 그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지만 일단은 지정된 건 맞다 얘기죠. 효력 발생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울 게 이거 다 했고 요겁니다. 도로 등등의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뀐다. 어떻게?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름이 바뀐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등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이 기반 시설이 얘가 뭐냐? 바로 도로 등 총 54개가 있다. 책 봐요. 나오잖아요. 기반 시설. 바로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총 54개인데 이거를 7개로 나누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다. 그래서 교통시설, 다 같이 제목만 시작.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인데, 자, 교통시설은 뭐냐? 사람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길하고 물건 다 합친 것이다. 도로, 철도 등등등. 끝에 마지막 줄 거요. 건설기계, 운전학원도. 차와 관련된 거. 차, 도로 또는 그 운전 가르치는 학원까지도. 마지막 칸에 있는 거. 건설기계, 운전학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일단 체크해보는 겁니다. 공간, 뭐요? 넓은 것들. 넓다. 뭐라고요? 넓은 것들. 공간. 다 넓은데 특히 유원지가 잘 나와요. 유원지. 일단은 광장, 공원, 넓다 하지만 일단 유원지. 유통공급 ASB로 유통 또는 길다. 공급된다 그 말인데 특히 가운데 방송, 통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있죠. 특히 마지막에 있는 것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요 방제시설 우리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 잠겨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바라방방 방방 그러니까 줄 거예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방방인데 특히 가운데 사방설비가 좀 떴어요. 하지만 방자 들어가는 것 뭐가 나와도 다 맞는 겁니다.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황시설, 특히 자연장지. 이게 시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등등 있죠. 도축장, 종합문화시설.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도 자주 읽으면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환경기초. 특히 맨 앞에 하수도, 맨 끝에 폐차장. 서로 연결된 것끼리 찾아봐라. 틀린 것, 옳은 것, 그거니까요. 밑에 방금 위에 있는 54개의 기반시설 중 특히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자광은 더 세분할 수 있다. 도로는 일반도로 등등등등. 자동차, 정류장도 등등등등. 아시겠죠? 광장도. 일단 제목이 도자광. 다 같이 시작. 도자광. 한 번 더 시작. 도자광. 상가리 2번.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원칙이 뭐냐? 원칙은 당연히 기반시설을 도로 등등을 지상, 수상 등등등에 설치하려면 도로 등등 설치하려면 원칙이 뭐냐? 마지막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를 거쳐서 해야 한다. 예배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기주지입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것들도 있다. 이게 바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1번 특히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할 때에 특히 1번 하라는 것만 읽어보세요. 중간에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바로 밑에 공공청사. 맨 끝에 사회복지시설, 마지막에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2번에 맨 끝에 공원 안에 기반시설. 공원 아닙니다. 그럼 공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안 한다. 그 외에 또 발전소, 변전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발전소, 변전소가 여기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3번에 있는 국령은요, 제가 요약집에다가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때 할 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3번 벌칙. 그러니까 예외는 예외인데 원칙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2년 2천입니다. 벌칙이.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1번 의의가 뭐냐? 도시군 군자가 빠졌죠.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줄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요거 되는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요, 상가로 2번 설치 기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굽니까? 국령의 훈형. 국토법상 일단은 기준 국장 맞아요. 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 딱 하나. 얘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령. 그 다음에 3번 관리. 자, 도로 설치했습니다. 설치만 하면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미 정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라고 정했고요.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하라. 4번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등등에 설치할 때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데 있다면 그 보상은 국토법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피해주는 그와 관련된 그 법률에 따라 그죠? 보상 청구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법인지를 모르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만약에 수용과 사용이라면은 이 법이 먼저고 아니면은 공치법 나올 겁니다. 얘는 수용사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 땅에 있는데 하필이면 또 갑자기 무슨 철탑이 내 건물 위로 지나간다는 거야. 철탑이. 그죠? 그러니까 철탑이 놓던 위로 전깃줄 지나가 보세요. 그 밑에 땅 잘 팔려 안 팔려? 그러니까 땅값 니 때문에 떨어진다. 그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 가지고 호소해서 보상받아라 그 얘기예요. 받아라. 따로 법률은 국토법도 아니고요, 대통령령도 아니고요, 조례도 아니고요, 공시법도 아니고 그냥 따로 법률자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공동구. 자, 공동구 우리 알죠? 공동구. 한마디로 이렇게 자, 길 위에 자, 뭘 없애고요? 뭐죠? 착착. 이게 뭐죠? 전봇대. 얼굴 멋져, 그죠? 없애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자, 대보놔라. 여기다가 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아시겠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하 배설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지역 밖에 나가보세요. 여기 없어요. 없다니까. 도시 외에 나가야 보일 겁니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공동구 지하 배설물인데 2번 설치 의무 면적이 그 박스 안에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택지개발 지구예요. 경제자유구역이에요. 정비구역, 공공주택 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등등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개발 예정지에서 사업할 때 반드시 그 면적이 1번 얼마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200만 초과한다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200만 이내에는요. 설치 의무적이죠. 설치할 수 있다 하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긁어보세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밑에 보세요. 그 점용 예정자 등등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라. 협의심의를 거쳐라.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가로 2번은 읽어주시고요. 타당성 검토. 3번 공동구의 수용. 가로 1번 중요하죠. 공동구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돈 수십억 들어가지고 그렇죠? 여기다가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여기는요 누구든지 100% 의무적으로 무조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끝에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모두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1번은 의무적이에요. 많죠? 보지 마세요. 2번은 뭐라고요? 심의 거쳐 의무적. 아시겠죠?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의무적. 동그라미 2번은 의무적.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뭘? 심의 거쳐서 딱 2개. 가스관, 하수관. 자음의 맨 앞자리 기역, 맨 마지막 히읗. 기역, 히읗. 1번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관, 하수관은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나머지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 하면 되겠죠. 개별통지 사업시행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다음의 사항을 점용 예정자에게 줄거세요. 개별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 다 합해봐 10명도 안 돼요.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이지 뭐 일간 신문에 뭐 공고하거나 일간 신문에 뭐 공고한다 뭐 공시한다 다 틀려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넘깁니다. 4번 본상회복.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고 줄 겁니다.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당연하죠. 5번 설치 기준. 자, 벌칙.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경우 수용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2년 2천입니다. 공동구가 있음에도 들어봐요. 공동구가 이렇게 있음에도 안에다가 수용 안 하고 딴다 하면은 괘씸하잖아요. 2년 2천이고요. 공동구가 있는데 안에다가 했는데 허가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몰래 했더라면 그건 뭐예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4번 공동구의 설치 비용 등 부담 누가 합니까? 파란 거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현재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 비용은 줄거세요.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나는 공동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다 도시가스인데 나 혼자 뭐 땅판 가지고 묻어도 여기 다 한 1억이면 돼. 근데 공동으로 해도 그래도 1억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도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으로 하되 특광 등등은 동그라미 바로 심의 거쳐서 정한다. 아마 그 비용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납부 통지.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에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줄거세요.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뭡니까? 통지해라. 돈 내라고 통지해라. 그러면 4번 돈 낸다. 언제? 공사 착수 전 3분의 1 이상. 공사 착수 전 공동구 공사 착수 전 3분의 1 이상을 공동구 설치해서 착수해서 완료 전, 공사 완료 전 나머지 금액을 착수 전 3분의 1 이상을 공사 완료 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라 그 얘기죠. 보조융자,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밑에 특광 등등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 여기에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부. 자, 상관 5번.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누굽니까? 공동구 관리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했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이후에 공동구는 광명시에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밑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다음 의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 동그라미.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줄거세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정도로. 그 외 공공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가로 2번.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5년마다. 5년마다. 매년 안 해요. 5년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번에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하고요. 3번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5년마다. 박스 안에 특히 정기점검은 뭐냐?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에 한 번 이상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은. 4번 협의회.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줄 거요. 심의 또는 자문.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회를 둘 수가 있다. 5번 관리 기준. 국장. 6번 부담 비율. 공동구 부담 비율.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당연히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줄거세요.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많이 낸다는 얘기죠.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분할 납부. 연 2회로 아예 나누어서 분할하여 납부게 합니다. 아예 연 2회로.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등등이 공동구를 점용 등등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라. 허가 받고 4번 돈도 내라. 그 얘기죠. 허가 받고 4번 마지막 줄 점용료 내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라. 허가 받고 돈도 내라. 만약에 벌칙 허가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네 맘대로 공동구에 설치했다. 걸리면 얘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절로 보세요. 요거. 현재 여기 기반시설을 얘를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도시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때 뭐라고 그러자고요? 그때는 광역시설이라고 부르자. 출발점이 얘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도시 군계 시설이나 예나 같은 거. 다만 상황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도 얘랑 똑같다 그 말이죠. 똑같다. 그거 나오잖아요. 먼저 쌍가로 1번 어디에서 똑같이 기반시설 중에서 그죠? 중에서 첫 번째 칸이 둘 이상의 특광 등등에 걸쳐 있는 길다 걸쳐 있는 줄거세요. 박스 안에 도로, 철도, 운하, 광장 그 정도만. 자, 두 번째 칸은 뭐냐? 둘 이상의 특광 등등이 모여서 그쪽으로 와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줄 거예요. 항만, 공항, 공원, 유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끝에 봉안시설, 도축장. 이거는 직접 가서 이용하는 하는 것들. 이때 쌍가로 2번입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똑같잖아요. 원칙 뭡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똑같이 얘랑 아까 전에 설치 관리 있죠? 예.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한다. 똑같잖아요. 예외 있지만 관리,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그죠? 지자체 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외. 첫 번째, 협약의 지열이나 협의회 등을 통한 설치 관리인데요. 첫 번째 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회 등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두 번째, 협약 체결이 안 되거나 협의회 구성도 안 될 때, 이때 만약에 그 시군이 같은 도회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안 되면은 같은 도회에 있다면은 도지사가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2번 법인 국가계획은 마지막 줄 뭡니까? 법인이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